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장중입니다. 한 12시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수요일장이죠. 1% 정도 상승하는 부분에서 끝났는데 약간 조금 거래가 많이 부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상한가 갔었던 거래가 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서라도 62평까지 수렴하는 상태에서 보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거래 대금을 보지 거래량을 보지 않습니다. 전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거래량을 계속해서 늘린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다. 자, 근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이유는 해소가 됩니다. 이제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가 되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고 있는데, 이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실망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AI에서 일단 대장입니다. 물론 AI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은 아니죠. 엔비디아는 첫 번째 생성형 AI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하이닉스와 함께, 하이닉스에서 이때 부각을 받았었던 건 HBM이죠. 이러면서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사실상 AI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해졌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지면서 25년도부터 에이전틱 AI로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이 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빛을 발했었던 게 삼성전자의 26년도 실적과 주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7월 달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을.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고 나쁨에 대한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무조건 좋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7월 달에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고,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100% 확률로 동일한데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그리고 소통방을 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언제 비중을 늘려야 되고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비중을 늘리고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실적의 추세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가는 평가를 더 빨리 받을 때가 있고 평가를 낮게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 고평가나 저평가, 이 구간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는 조정을 주고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하는 과정을 떨어지는 부분을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관을 잡아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냐? 62평 확인해도 매수를 해야 되고요. 22평 지지를 받는데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양쪽 다 매수를 해야 되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20만 원 중반 후반대에서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할 매수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분산 투자는 관련주들, 삼성전자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자고요. 선반영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앞으로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수급상의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은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상태에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마진율이 좋아지는 질적인 성장이 있어 왔고 지금부터는 양적인 성장이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주들, 소재나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죠.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 타점 그리고 수익의 폭이 다 찍혀 나와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죠? 현대건설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런 결과 현대건설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시세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이유는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주가가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있겠지만 그 호재를 선반영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현대건설은 왜 올라가죠? AI 때문이에요. 왜? 원전, 시공 쪽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대장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현대건설을 매매할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상태에서 25년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수익의 폭 어때요? 1월 21일 43%, 2월 3일 49%. 분할 매도가 됐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아도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조차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구간 잡았고 결과는 다시 수익 구간. 이건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6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게 좋고 나쁨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여기에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거래 대금이 다시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쪽에서 수급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어때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62평 돌파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쭉 뒤로 가서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대한 상황을 보자고요. 매수 계속 잡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예요. 이쪽에서 매매 구간 잡지 않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최소한 안 빠지는 상황이 돼야지만 이런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빠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닥이 나오고 나서 코스피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몇 프로 수익 구간? 180%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셨었던 내용처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매매했을 때 수익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한번 볼게요. 삼성, 전기. 메모리 쪽은 아니지만 어때요? 두 번째 투매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46%. 그리고 정확하게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았을 때 매도 구간을 잡죠. 그리고 22평 지지까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2평에 대한 지지를 받을 거야. 근데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려도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려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야 되고 물려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몰빵을 여기다 탁 해놨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살 돈도 없어.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움직임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PS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평 지지받고 62평 저항권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심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2평 저항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돼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다 동일하게 시세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버텨주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27일 새벽 5시 20분을 기점으로 나오고요. 6시부터는 젠슨당이 직접 나와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실적에 대한 문제 없어요. 단지 실적을 보고 나서 돈을 움직이자. 시장은 그때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62평에 대한 저항 또 받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바로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62평을 돌파하는 과정 그리고 먼저 62평을 수렴하거나 소폭이라도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하고 가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보유해 가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시간 타점 관련된 내용도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26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자,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온다. 단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는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올라오고 올라도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62평을 기점으로 해서 당장에 지금 올라간다 21평 밑에 있잖아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와요? 매수 구간 나온다. 이번 주 매수 예정이고요. 급락 후에 20평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62평 근접할 시에는 돌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관련된 종목군으로 확산이 필요합니다. 즉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 0606 화면인데 어때요? 매수, 매도 언제 샀어요? 확인하고 2주 46%,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삼성전기 검색을 해보면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HPSP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보세요. 확인되지 않으니까 매매 안 하죠.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를 확인했을 때 매수 구간 단 이틀 만에 37%씩 터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2평에 대한 지지가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조정이 있어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받을 조정을 다 받았다.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